네, 2024년 1월 26일입니다. 오후 2시고요. 벌써 1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불금이라고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지금 이제 그 제가 주로 보는 주요 브리핑 코인입니다. 지금 니어 프로토콜, 그다음에 트론, 뭐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코인들이 어제 대비 좀 이제 반등을 해 주었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제가 오늘 뭐 코야 도미넌스 뭐 제가 썸네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XEM 같은 램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 브리핑에도 얘기했지만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력은 벌써 할 작업들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손을 놔버렸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제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했는데 꾸준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코야 도미넌스 1 상승 중이라고 했고요. 비트코인의 방향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은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아침 그 브리핑 글에도 알려드렸지만 그 GDP 발표가 어떤 모든 뭐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이제 상상 이상, 제가 오늘 동화 같은 표현 뭐 다른 그 기사 글에도 그런 표현이 있길래 저도 이제 따라 한번 해봤는데 소위 말해, 우리 국민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마음일 수도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지금 경제가 안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GDP가 좋아졌다. 그러면 소득 수준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정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소위 말해 동화 같은 얘기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 지수가 발표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튼 좋은 뭐 GDP 숫자가 나와 버리니까 미국 이 증권 시장도 좀 이제 약간은 반응을 했다. 좋은 쪽으로요. 그리고 투자 시장이 좋으니까 당연히 국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완벽한 디커플링처럼 주식은 오르고 그다음에 국채는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제가 그 테슬라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제 장외 시간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수익률이라고 할까요? 진짜 이제 많이 벌었는 게 그전과 이제 반토막밖에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12% 가까이가 빠지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테슬라는 여러 가지로 지금 악재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뭐든 그렇습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이 그냥 뭐 망하거나 그럴 일은 없잖아요. 예,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계속해서 이제 뭐 딱 테슬라는 아니지만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또 반등이 나와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코인시장하고도 뭐 크게 다를 건 없죠. 하지만 주식은 제가 항상 저에게 말씀을 드렸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불안한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뭐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자, 이제 고야 도미넌스인데요. 24일부터 제가 쭉 캡처했는 이틀 동안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새벽부터 오늘 새벽이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코인 여러분들이 L이나 L1, 2, 3 어떤 코인 웬만하면 봤더라면 뭐 1, 2%뭐 이상은 지금 다 수익권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도미넌스가 플러스 20점에서 마이너스 20점 요 사이는 주요 코인들이 횡보 알트 코인들만 크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30점이 넘어서 50점 근처 또는 50점을 돌파해 버리면 이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이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제가 교육을 해드렸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50점 근처 제가 12시쯤에 캡처를 했으니까 50점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시간 동안 청산 맵은 이제 비트코인은 하락, 이더리움은 올랐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디커플링 반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고야 차트도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고야 프리미엄 차트를 지금은 좀 더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대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면 전체 색깔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막 섞여 있다라는 건 아직도 코인 시장은 혼조세다. 위로 갈지 내려갈지 지금 이더와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라고 제가 어제 표현했죠. 엄마 아빠가 그냥 갈 길 그냥 뭐 가버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코인 시장은 더 혼란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4시간 제가 요 캡처를 오후 12시쯤에 떴는데요. 최근 4시간은 대부분의 코인을 반등, 고야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코인들은 대부분 반등을 주면서
많은 숏 포지션들을 지금 청산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은요.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반입니다. 12월 PCE 물가지수. 실질적으로 저는 GDP는 그냥 예상 수치 정도 나올 것이고, 얘 때문에 어떤 시장이 반응할 것이다라고 제가 이번 주 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GDP가 너무 좋다라고 했잖아요. 너무 좋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늘 PC 물가 지수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 물가 지수가 너무 뭐 이렇게 뭐 안 좋다든 좋다든 아주 크게가 아니라 그냥 예상 수치 언저리 근처에만 머물면 주식시장도 뭐 큰 문제 없이 한 번 더 소폭이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로 인해서 뭐 코인 시장에 영향을 뭐 미칠 것 같진 않다라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코인 시장에 좀 좋은 뉴스로는 GBTC 이익 실현, 예, 그레이스케일이죠. 이제 현물 ETF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매도 실현. 그러니까 이들은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뭐 2만 불 때부터 해서 꾸준하게 모아갔던 그런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다 떨어내도요, 엄청난 수익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투자, 자산 운용사는 제가 이 브리핑을 할 때 한 번씩 언급해 드렸지만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의 일부를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매입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물 ETF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얼마 못 팔았다는 거죠. 그들의 돈을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늦게 수익을 벌써 많이 본 상태로 걷어가지고요. 팔아버리면 그들은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투자자들한테는 조금만 주면 됩니다. 왜? 그들의 투자한 시점 대비 수익률만 나누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이렇게 자산운용사들은 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 작년부터 계속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자산 운용사들의 이 머리 수싸움을 쉽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내비게이션인 고야 프리미엄 차트대로 어쩔 수 없다.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어느 정도 손절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 다시 사고 이걸 반복해야지만 우리도 이런 자산 운용사나 세력들을 이길 수 있고 코인 개수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 뉴스도 좋은 뉴스입니다. 이 나쁜 뉴스가 아니라 거의 뭐 다 팔았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거의 뭐 다 팔았으면 뭐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으면 더 큰 하락을 가져다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호재의 뉴스로 제가 지금 갖고 와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제 최악의 시나리오 이제 제가 1년을 보고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어제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하면서 분명히 한번 반등을 온다. 그게 늦으면 2월 첫째 주 부터 이제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후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익권에 들어가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현금 보유를 좀 늘리셔가지고요. 3월 달, 4월 달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그때 정말 저점에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좀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록의 CEO죠. 이제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채택된 최초의 인터넷 기반의 화폐다. 돈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즉 지금은 이제 한국 분들은 아직까지 이 코인 시장, 코인 세계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분도 많고 큰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저희 리트리에 가입을 하신 신규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사고 팔고 해서 하루에 1%만 벌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관점을 조금 더 멀리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요. 공부를 저희한테 뭐 듣는다고 해서 막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또 블록체인이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지금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쓸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이제 논리 또 증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1,000원짜리의 어떤 아이스크림이 몇 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냥 가만히 갖고 있더라도 2,000원을 주고 그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지금 하나만 갖고 있더라도 몇 년 후면 그 비트코인이 한 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차 한 대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차 두 대를 살 수 있는 완전 디플레이션 화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자산운용사, 미국으로 뭐 말하면 뭐 첫 번째 또는 두 번째에 꼽히는 이런 블랙록, 자산운용사의 어떤 레리 핑크 CEO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영향력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귀담아 담아야 되고요. 이제는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지갑만 갖고 있으면 QR카드로 무엇이든 살 수 있고 무엇이든 쓸 수 있고 또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아는 그런 기업 또는 사업가들은요. 결제를 "야 비트코인 줘." 이렇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모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눈이 떠지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도 이더리움, 뭐 리플, 비트코인으로 결제받는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도입해 가지고요. 뭔가를 하시면 그 코인을 꾸준하게 모아 가시면 네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장 2025년 10월에 정점, 단기 하락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알리라는 이 비트코인 크립토 전문가가 과거에 이제 두 번의 반감기를 다 분석했더니 이런 사이클로 비슷하게 이제 간다 그러면 이제 FTX 사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간다면 상승장이 600일간 이제 이어질 수 있다. 그 600일이라면 2025년 10월에 거의 비트코인의 정점, 최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일단 나왔습니다. 하지만 60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이제 좀 먼 시간이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많은 분석가들은 올 하반기 또는 연말부터 내년은 불장이다라는 어떤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이 맞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우리가 찍고 이 기사도 분명히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알리라는 사람이 또다시 뭐 나온다면 해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내가 저작년에 아니야 작년이 되겠군요. 2025년 10월이면 작년에 내가 얘기했지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 기사가 한 번 더 유명해지길 예,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비트코인의 청산 히트맵이었습니다. 근데 아래쪽에도 자금이 있었고 위쪽에도 자금 지금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지금 양쪽에 다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정확하게는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다. 라고 이제 좀 언급을 해 드렸는데 하지만 밑에 쪽에도 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하락장 쪽이니까 좀 밑에 쪽에 많은 자금을 내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어제 조금 마무리에는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리기보다 뭐 조금 내려왔지만 위쪽으로 가면서 오히려 조금 더 청산을 시킨 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 위쪽이 좀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거의 41,000불 근처까지 반등을 줄 건가? 지금 코야 도미넌스 1번이 계속해서 점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스물스물하다가도 순간 뭐 골이라도 생기면서 한 41,000불까지 치고 올렸다가 좀 떨어뜨릴 건가? 뭐 그런 것도 한번 좀 예측을 한번 해보는 그런 청산 히트맵입니다. 그래서 아래쪽도 세력이 떨어뜨려도 돈을 많이 먹을 수 있고요. 숏 포지션, 그다음에 롱 포지션 양쪽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느낌상 좀 가까운 부분은 자금이 여기에 노란색 진한 게 자금이 많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을 좀 뭐 더 빨리 수익권을 챙긴다 그러면 한 40,000불 40,000 한 4,500불이라고 할까요? 거기까지만 만약에 반등을 시켜도 세력들은 좀 많이 자금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관점으로 세력들이 움직일지도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4 시간 RSI 점도표죠. 예 어제 엊그저께죠. 엊그저께는 인제 40점 이하에 많았고 어제는 예 거기서 좀 올라왔지만 오늘은 40점 이하에 있는 코인은 정말 몇 개 안 보입니다. 나머지 다 횡보 점수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지금부터 올라요,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야 도미넌스 1 번을 생각한다면 조금씩 더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 자발트는 우리가 좀 위험하고 세력이 건드린 코인들은 좀 위험하지만 그 외에 그래도 시총이 좀 높은 알트 코인들은 좀 안정감 있게 약간 이렇게 눌림목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올랐다가 좀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는 시점 또는 고야 라인을 맞고 반등 나오는 그 시점에 좀 매수를 하면 약간의 어떤 수익들은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고야 차트를 열고 예 코인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네 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야 차트 점수도 이제 계속해서 점수가 올라가고 있죠. 네. 거의 뭐 마이너스 40 점에서 이틀 동안 한 112 점이니까 거의 뭐 한 150점 정도 올랐으니까 150 점이면 얼마예요? 이때부터는 약 한 4% 에서 한 5-6% 정도 오를 수도 있다. 뭐 요런 관점입니다.
일단 점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근데 뭐 이틀 전에 비하면 예를 들어 이틀 전이면 이제 오늘이 26일이니까 24일 정도잖아요. 몇 프로 올랐나 한번 볼까요? 이 꼬리에서 요 정도. 그러면 4%니까 잘하면 한 1, 2% 정도는 더 오를 수도 있다. 요렇게 이제 우리 고야의 어떤 점수로만 분석하면 요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 2%가 더 오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1, 2%, 한 5%, 그럼 45,500불 되죠. 아까 제가 왜 청산 이트맵에서 한 44,500불 많이 치고 올라가면 제가 6%로 딱 잡으면 거의 41,000불 정도 되잖아요. 요렇게까지 딱 올려주면 청산을 많이 이제 그 시켜버리면서 먹는 거겠죠. 숏포지션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야 점수만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한 41,000불 근처까지도 한번 살짝 꼬리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또 그거에 어떤 힘을 좀 주는 이유는 L과 L2 조합이 지금 떴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내렸다가 올려주면 45,500불이면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대충 여기 어제의 꼬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꼬리보다 조금 아래 요 근처, 그리고 여기 거의 뭐 45,500불을 여기 꼬리 부분이 45,550불인데 여기를 뚫는다면 거의 뭐 한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41,800불로 잡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49,938불인데 요런 관점으로 L과 L2가 나오면서 한번 반등을 주고 난 다음에 떨어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몇 시간 후에라도 시그널은 만약에 이상한 조짐이 보이거나 고야 도미넌스가 됐든 고야 차트의 점수가 됐든 갑자기 쭉 빠진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긴 해야 됩니다. 여튼 지금의 분위기는 한 44,000불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꼬리와 꼬리 중간입니다. 요렇게 한번 예측해 보고요. 업비트 기준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의 고점보다 조금 예를 들어 아까 비썸처럼 아니 바이낸스죠. 바이낸스처럼 꼬리와 꼬리의 중간까지만 가겠다라고 하면 5,580만 원대 정도일 것 같습니다. 5,580만 원대. 그래서 여기 정도를 갈지,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올라서 아까 제가 말한 뭐 41,000불 근처라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정도가 될 거잖아요. 5,600, 한 40만 원이나 30만 원, 요 사이까지 올라올지 안 올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02평, 제가 어제 여기 동그라미 오늘 쳤나요? 예. 여기 지금 202평선 맞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5,500, 한 50만 원대 요 정도. 네. 그래서 5,550에서 5,500, 한 70만 원. 요 근처를 맞고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만약에 떨어져 준다면 여기 어제의 저점 1차 5,456만 원 근처.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 알려드렸던 5,390만 원대. 그러니까 5,4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더 낮게는 5,320만 원대. 이렇게 1차, 2차, 3차를 비트코인의 어떤 매수 자리로는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이렇게 계속해서 점수는 올라가고 있고요. 프리미엄 차트도 보면 얘도 L2가 떴네요. 근데 이제 고야 라인이 이렇게 횡보하기 때문에 이게 찐 뭐 L2다 이렇게 보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언제든지 L2가 떴지만 이렇게 일자로 흐르면 또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L2, S2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지금의 분위기는 고야 라인 자체도 이 녹색에서 빨간색을 거쳐서 조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소폭의 반등은 줄 수 있다. 어디요? 어제의 꼬리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거 보면 달러 베이스로는 2,200 한 40불, 2,200 한 40불 정도는 한 번 더 이렇게 뚫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를 뚫어야 그 위의 고점인 대충 2,264불 정도까지를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약간 좀 상승장 분위기로 이제 나타난다면 여기 쭉쭉쭉 이렇게 이더리움이 빠지기 시작한 이 부분까지 올라오겠지만 2,346불요. 여기까지 올려면 피트 등 이제 약간 좀 반등 분위기, 상승 분위기로 전환해야지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이 될 가능성이 많을 이 고야의 어떤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횡보죠, 횡보.
그래서 1차 뭐 만약에 익절 구간 지금 L2가 떴으니까 조금 뭐 눌렸다라고 반등 나오면 큰 수익보다는 한 309만 원 정도까지 1차 여기를 뚫어줘야지 뭐 더 위에 있는 꼬리인 뭐 311만 원 여기 범위는 이제 올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무조건 들어가라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뭐 미리 좀 그어드렸던 것 같아요. 한 300만 원 초반대 요때 들어갔으면 지금 벌써 요때 예약을 했으면 뭐 대충 한 1%, 2%, 2% 정도 수익은 났겠네요. 요렇게 먹었겠지만 지금은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들어가도 너무 작게, 너무 작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뭐 뚫고 올라가고 쭉쭉 시원하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면 이더리움도 지금은 관망 또는 다시 한 300만 원 초반대까지는 타점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L2가 떠서 좀 올라갔다가도 예, 언제든지 저항 맞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는요. 그다음에 리플 볼게요. 자, 리플도 점수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죠. 요런 점수. 마이너스 24. 그죠? 그 다음에 요런 거. 46, 49, 50점 장은 대충 한 70점이잖아요. 그러면 0.04 따지면 뭐 47, 28. 한 3% 정도 올라가려나? 어제 기준. 어제 기준의 저점에서요. 그러면 트레이딩 뷰 입장에서 어제 기준 한 3% 올라갔나?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고야 차트를 뭐 너무 분석하기 어렵게 보지 마시고 지금 얘가 한 2% 올랐으니까 한 1% 정도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간단하게 가볍게 일단 고야 차트는 보시고요. 지금 L과 L2가 떴기 때문에 고야 라인 근처에서 1% 정도. 1% 해봤자 뭐 여기 찍었던 부분. 요 부분이니까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죠. 조금 더 차라리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L2니까 그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어디요? 1차는 0.5086 요 근처, 2차는 어제의 저점 0.50360 요 범위 내로 들어오면 매수하는 게 좀 낫겠다. 지금도 뭐 여러 가지를 봐서는 뭐 고야 차트의 어떤 점수가 뭐 아주 폭등을 하거나 또는 L2가 떴지만 고야 라인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소폭의 어떤 수익만 예상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리플 떠보겠습니다. 뭐 똑같은 관점인데요. 많이 올라봤자 710원. 지금 한 2원 정도 더 오를 것 같고요. 어, 요거는 진짜 조금 오를 때, 그 다음에 정말 많이 오른다. 해봤자 714원.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갖고 계신 분들 만약에 수익을 보고 있으면 어제 요 저점 근처에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그냥 정리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많이 반등 나와도 202평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충 정말 많이 올라도 뭐 한 720원. 요 정도 이상은 좀 뚫기가 힘들지 않을까? 차라리 더 낮은 지점 695원에서 한 700원 사이 요 사이에서 차라리 매수 준비를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지. 그 고야 라인의 어떤 기울기 3시 방향이냐, 4시 방향이냐, 5시 방향이냐, 한두 시 방향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고개를 바짝 들기 시작하면 뭐 그때는 뭐 1% 먹는 거는 뭐 좀 뭐 우리 회원분들이 얘기하는 뭐 껌이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횡보죠, 횡보. L이 떴고 S2가 여기서 떠서 L2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큰 상승을 한다. 뭐 이렇게도 지금 도지코인은 당장은 보기 힘들 것 같고요. 또 테슬라 랑 사실 상관없는데 일론 머스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상관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0.07589에서 오늘의 저점이 0.07701 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 다시 좀 매수를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지코인. 항상 지지와 저항을 잘 보시고 S와 S2 조합에서는 지지를 1차, 2차, 3차, 많게는 4차까지 보이겠지만 그럴 때 미리 조금 이제 준비하거나 매수를 하시면 L과 L2 나왔을 땐 더 큰 수익을 보잖아요. 1%뭐 정도 수익을 볼 때는 L과 L2 뭐 이런 거 이용하면 뭐 한 1%, 뭐 2, 3% 이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 S와 S2, S와 S3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1, 2%가 아니라 2, 3% 또는 그 이상도 우리가 잘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S와 S2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좀 숙지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그 도지코인은 별 재미는 없어요.
여전히 100원대부터 해서 어제의 저점인 105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튼 105원보다도 좀 더 떨어졌을 때 그때 사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앱토스를 봐달라 하셨습니다. 앱토스. 자, 앱토스. 앱토스는 L3가 떴죠. 이걸 혹시나 L3를 보고 급하게 들어가셨나요? 예, 그것 때문에 봐달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설명하면 L3가 떴으니까 올라가고 올라가고 요럴 때 중간쯤 하나 여기 요렇게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면 괜찮겠죠. 근데 여기보다는 항상 고야 라인 근처니까 조금 더 낫다면 아직까지 매수는 안 됐을 것 같아요. 롱 포지션으로 들어간다면 그래도 L3니까 좀 기대는 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고야 라인의 추세 기울기가 이렇게 왔다가 캔들이 지지받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L3라는 어떤 추세로 인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매수할 자리는 아니지만 거의 다 왔다. 고야 라인 근처면 더 좋다. 떨어진다면 이런 관점으로 캔들을 하나로 보고 분할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추천드린다. 요런 이제 진입 방법 활용하시고요. 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 많이 있는 부분 뭐 잘 모르시면 5번 눌러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오늘 맞은 부분이니까 그 다음은 여기, 그 다음은 여기 이렇게 올라가려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좀 큰 봉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트레이딩 뷰를 맞추면 올라갈 자리가 조금 더 쉽게 보이잖아요. 그죠? 아까 저기 위에 올라간 자리가 뭐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를 올라간다면 그 다음은 긴 장대 떨어지는 시점 여기까지 가겠다. 이런 관점으로 고야 라인을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예, 이라는 추측을 한다면 이렇다. 이런 겁니다. 자, 앱토스. 근데 무조건 올라간다? 아닙니다. 분명히 고야 라인 근처를 지지받아야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 나온다면 예, 여기 부분이겠죠. 예, 대충 뭐 11,900원 많이 올라와 주면 12,200원 뭐 요런 사이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좀 떨어져 준다면 오늘의 저점을 조금 제가 올려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11,330원 때까지는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고해라인 뚫고 내려오면요. 이렇게 일단 예측하시면 됩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 자, 이더리움 클래식과 아발란체. 예, 이더리움 클래식과 아발란체. 자, 이더리움 클래식. 자, 이더리움 클래식 L과 L2가 이렇게 길게 떴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하나의 봉으로 보고 들어간다. 뭐 대충 뭐 느낌적으로는 여기 정도가 중간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걸리긴 걸렸겠습니다. 그리고 뭐 1차만 수익권일 것 같은데 지금 얘도 이더리움 클래식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제 약간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은 갈피를 조금 잡기 힘들지만 우리의 타점은 고야 라인 또는 고야 라인이면 요 정도겠죠. 고야 라인 또는 이 긴 시그널이 나왔을 때를 하나로 보고 중간 뭐 이런 관점으로 요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뭐 너무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우리가 조금 트레이딩 뷰 같은 걸 한 4시간 봉으로 이렇게 좀 바꾸거나 또는 뭐 1일 봉으로 바꾸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4시간 봉으로 바꾸니까 너무 그냥 횡보입니다. 지루한 횡보다 보니까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기가 조금 애매하다. 예, 그래서 저 같으면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을 갖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뭐 굳이 뭐 들어가려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아래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뭐 한 22불 뭐 50센트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지금 뭐 들어갈 건 아니다. 다만 요렇게 내려왔다 다시 반등이 나오면 오늘의 고점 근처까지는 뭐 쌍고라고 하긴 뭐 하지만 예, 한 번은 좀 더 올릴 가능성은 있다. 예, 근데 수익으로 보면 별로 안 클 것 같아요. 별로 안 큰데 굳이 모험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여기 한 1.5% 정도인데 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굳이 모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C. 자, 이더리움 클래식 왔다 갔다 하지만 예, 여기에 고점 뭐 어제
말씀드렸던 여기 꼬리 요 부분까지는 아주 미세하게 못 올라왔어요. 그죠? 어제 제가 대충 얘기한 게 한 32,600 원대 정도로 얘기한 것 같은데 32,300 원대 정도까지만 왔다가 빠지고 있다. 고야 라인을 맞고 다시 반등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요 어제 고점까지도 좀 애매하다. 요런 관점. 오히려 다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 같으면 31,000원 이하에서 다시 매수할 준비를 차라리 하겠다. 요런 예상이 됩니다. 아발란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발란체까지만 아, 보겠습니다 하려 했는데 또 스토리지 올렸네. 거기까지만 볼게요. 근데 스토리지는 제가 거의 뭐 매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한번 또 볼게요. 보기는 자 아발란체 아발란체도 L과 L3가 떴군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서 올라가다가 떴으니까 얘도 하나로 봤을 때 여기 중간 1차 걸렸겠네요. 그 다음에 대충 여기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우리가 매수가 되면 이렇게 반등 나서 1%는 뭐 먹는 데는 문제 없겠다. 근데 여기도 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어제 고점 여기 꼬리 지금 못 치고 올라갔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뚫을지 안 뚫을지 관건이고 뚫어야 여기 그 다음은 몸통 꼬리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가겠죠. 근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말씀드렸지만 메이저들은 막 비트가 막 시원하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작은 수익에 오늘 만족하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 나올 때 1%라도 주면 그냥 후다닥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아발란치. 자, 아발란체 지금 말씀드렸지만 좀 어느 정도 좀 눌렸을 때, 즉, 원화 기준으로는 한 41,6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아니면 아주 소액 선발대, 고야 라인 근처면 4만 1,900원대에서 42,000원 들어왔다가 1%는 얼마나 될까요? 대충 4만 뭐한 2,000원 잡으면 1%면 42,500원 되면 그냥 도망 나오라는 겁니다. 한 몇백 원만 5, 600원 정도 오르면 그냥 후다닥 도망 나오시는 게 당장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한번 볼게요. 자, 스토리지. 예, 스토리지. 어찌 보면 어제의 고점을 내려갔다가 싼 곳처럼 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죠. 몸통으로 따지면 지금 거의 딱 저항을 맞은 거라 이 부분을 이제 딱딱 뚫는다면은 이제 더 큰 상승이 나올 것이고요. 예, 뚫는다면 떨어지기 시작한 부분이 한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0.59까지도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을 시원하게 못 뚫으면 그냥 요 근처까지 지금 한번 왔기 때문에 다시 주저해서 여기 올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 붓을 그리면 여기를 막 뚫고 못 뚫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또 1일봉 기준으로도 한번 큰 관점 보자고요. 스토리지에 많이 물으시니까 그러면 1일봉 기준으로는 지금 엄청난 저점을 거의 뭐 다 타졌습니다. 그죠? 예, 더 빠지진 않았으니까 0.51, 52네요. 0.52 밑으로 만약에 지금은 아직은 뭐 0.54니까 좀 그렇지만 여기를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졌을 때 0.52 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산다 그러면 그래도 좀 큰 반등을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큰 반등이라고 하면 0.58 달러기 베이스로 0.58을 만약에 스토리지 제이가 뚫잖아요. 그러면 좀 시원한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도 해보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뚫어야 됩니다. 원화 기준도 한번 볼까요? 원화 기준도 지금 이제 올라가서 어제의 고점, 요 이제 저항을 조금 내려볼게요. 요런 부분 한 790 한 2원 정도를 시원하게 뚫어야 내리기 시작한 한 824원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만약에 못 뚫는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좀 내려서 726원에서 조금 더 내리면 735원 이 사이에 뭐 내려오거나 뭐 더 내려와도 좋겠지만 뭐 여튼 요런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반등을 좀 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기준으로 제가 한번 힌트를 드려보면 아이고 하도 많이 스토리지를 봐가지고 좀 지워볼게요.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그죠? 위에도 좀 지우고 그냥 좀 대충 지워보면 일본 기준으로는 예, 800원대.
800원대에서 806원. 806원이 되겠습니다. 아니다. 여기 꼬리가 얼마지? 800, 여기가 806원. 예. 806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잘하면 한 840원까지는 또 순간도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뭐, 관점도 한번 보여는지는데, 여튼, 지금 이제 792원. 요 부분을 시원하게 뚫느냐. 뚫지 요렇게 가야 됩니다. 못 가면 다시 이 아래까지 또다시 내려올 가능성으로 예측하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의 브리핑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장은 제가 예상하는 건 이 고야 도미넌스가 지금처럼 고야 도미넌스 점수 한 번씩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30점 이상에서 뭐 감사하게 계속해서 놀아준다면 주말에도 이제 어느 정도의 반등장으로 조금씩 이제 현물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이 끝이고 이제 고야 도미넌스가 다시 그냥 쭉쭉쭉쭉 하락한다 그러면 주말에는 또 다시 이제 힘들어질 겁니다. 뭐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고야 도미넌스를 오늘은 조금 제가 강조했으니까 그게 어떻게 봐지는지를 조금 보시면서 주말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컨벤션이 있습니다. 예, 분당에서 기업 허브센터인가요? 거기서 1시부터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참석하시고 많은 분들 모시고 오셔서 이 블록체인의 미래의 비전 그리고 리트리의 비전 꼭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요일 날, 내일도, 토요일, 내일도 사업 설명이 있네요. 차트데이와 사업 설명이 있으니까 내일도 뵙고 일요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9%였습니다.